예, 오늘 북콘서트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지금부터 코로나와 4차 산업이 만든 뉴노멀에 대해서 간단한 책 소개와 독자분들하고 좀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거를 리코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카메라 안 켜셔도 되고, 나중에 질문 있으면 끝나고 나중에 마이크만 버튼 눌러주시면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대략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한 30분 이내로 지금 끝날 예정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책 소개하고 그 여러분들 질문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9학번이고요. 2005년도에 이제 미국에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먼저 이민 가셔가지고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지금 사는 데는 캘리포니아의 LA 위쪽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고요. 미국 와서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계속 경영을 공부를 했어요. MBA하고 박사과정 하다가 제가 여기 수료를 써놓은 게 논문 쓰다가 제가 이제 학업을 포기해서 아깝게 그냥 거기서 마쳤고, 현재는 지금 이제 식품 쪽에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JMB 푸드 컨설팅에서 이제 그 식품 쪽에 FDA나 그런 식품 안전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제가 한국에서도 강연이나 기업들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주로 미국을 진출해서. 그래서 요새 제 콘서트 말고도 한국의 그런 컨퍼런스나 식품 관련된 쪽에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퓨처 라이프 랩은 제가 이제 그냥 혼자 공부하기 뭐해서 일단은 연구소라는 이름 붙여놓고, 제가 원래 평소에 이제 4차 산업이나 이런 경영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쪽 분야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낸 책은 작년에 제가 책을 4권을 냈어요. 제가 이제 원래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나 호텔에서 남는 시간에 글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독서한 노트나 그런 간단한 메모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책 쓰는 기간이 보통 한 2주 정도. 작년에 4권의 책을 냈고, 보시는 게으름의 경영학, 성령 이끄는 경영, 크리스천 일터, 그 다음에 식품 수출 가이드 4권을 냈고, 올해는 제가 책 낼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얼떨결에 또 내게 됐어요. 간단하게 제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 책을 쓴 동기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각종 논문이랑 웬만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읽었을 거예요. 번역 안 된 미국 현지 책들도 많이 읽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기획 공부라 그러는데, 이제 주제별로 공부를 이제 6개월이면 6개월, 몇 년이면 몇 년씩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4차 산업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전공 분야가 경영 쪽인데, 경영 중에서도 제가 박사학원 쪽은 지속 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도 계속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책과 그런 집필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한 지는 4년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어떤 철학이 집에서 근무를 해야겠다. 아무리 회사가 커도 직원들도 다 재택근무시키고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파타임 직원들이 있지만 현재 지금 재택근무를 4년 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쓴 책 중에 게으름의 경영학 보시면 제가 살고 있는 좀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썼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할 건데, 나중에 뒤쪽에 제가 그 책에 대한 북콘서트 링크가 있으니까 책을 사보시거나 북콘서트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제가 재택근무하면서 저한테 느꼈던 어떤 장점과,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제 그런 유튜브나 각종 매체들에서 나오는 어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주로 경기 침체나 투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사회, 문화, 종교 여러 분야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부분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 사고로 전반을 거쳐서 다 이제 사고를 해야 될 그런 좀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책을 썼고, 제가 사실은 뭐 4차 산업 뭐 전공자도 아니고 미래학자 전공도 아니지만 평소에 그런 두루두루 책을 많이 다방면에 읽다 보니까 그냥 조금의 그런 식견이 생겨서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개인 사회 환경까지도 우리가 이 연결된 사회에서 지구가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평소 제가 이제 뭐 환경 문제도 관심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또 책을 쓴 것 같아요. 제 집필 동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책에 대한 이제 뭐 목차 위주로 간단하게 나눌게요. 너무 또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제 책을 안 사보시니까 간단하게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이제 훑어보고, 그리고 질문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에 인류 역사에 보면 팬데믹이 몇 번 왔었죠. 그때마다 굉장히 어떤 역사적으로 그런 티핑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뭔가 큰 변화가 생겼고 그 이유로 인해서 비포하고 애프터가 굉장히 틀려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33살인가 죽었는데, 여기 뭐 알렉산더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논란이 많지만 그 중에 썰 중에 하나가 뭐 풍토병에 걸렸다, 말라리아다, 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다, 뭐 그런 병으로 죽었다는 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알렉산더가 더 살았다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14세기 흑사병 그때 와서 굉장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죠. 그때 오고 나서 뭔가 이제 뒤에 나온 게 르네상스인데, 그 전에는 어떤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권위주의에 있다가 흑사병이라는 게 와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과연 이게 신학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뭔가 굉장히 이제 퀘스천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기존에는 성직자나 그런 권위 문화에 굉장히 복종하는 어떤 문화였다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인간에 대한 이 본질과 굉장히 다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런 부흥하는 시대가 왔었고, 그 뒤에부터 인간이 이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합리적인 문화가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과학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16세기의 잉카 문명 문화. 그래서 스페인에서 16세기의 중남미 쪽에 처음 발견해서 왔을 때 잉카 문명은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었는데, 그 스페인에서 첫 선발대로 온 그 군인들이 한 160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이미 유럽 쪽에는 뭐 풍토병이 한번 돌았고 이제 굉장히 면역력이 생겼는데, 이쪽 중남미 쪽의 인디언들은 그런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잉카 문명이 그런 큰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문명이 아예 없어지는 뭐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랬었고, 그다음에 1918년도에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 사실 이제 처음 발견된 게 이제 스페인인데 그때 굉장히 이제 군인들이 많이 죽었고 2년인가 3년에 거쳐서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이렇게 견주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3차 쇼크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일부 설에 의하면 1차 대전이 그것 때문에 종료됐다.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뭐 그런 또 일설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로 와서는 최근에 뭐 최근부터 해서 90년대, 뭐 2000년대 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최근에 코로나까지.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오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코로나도 지금 다 안 지나는 상태지만, 설령 코로나가 지나도 뭔가 또 어떤 큰 바이러스가 또 온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보통 이제 예견하는 지금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해요. 뭐 한국은 그나마 괜찮죠. 근데 제가 사는 미국은 지금 오늘 뉴스를 보면 210만 명 확진자에 지금 한 12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뭐 9월까지는 미국에 지금 20만 명이 죽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끝이 안 보이는 지금 터널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락다운하고 뭐 1, 2, 1~2달만 있으면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애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하나, 뭐 중학교 하나인데 지금 학교를 못 가고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이게 너무 답답해 하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주마다 이렇게 자체 격리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뭐 시위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옛날로 돌아가려는 이제 그런 욕구들이 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과연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옛날하고 똑같지 않을 거다 그렇게 대부분 의견을 내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4차 산업 그런 어떤 산업적인 기반들이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 사업 영역 속에서 이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된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비대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4차 산업이 땡겨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 다시 돌아갈래 이 사진을 붙여놓은 게 이건 박하사탕 이제 영화인데 우리의 요거는 옛날로 돌아가겠죠. 사람들 만나서 뭐 하고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뭔가 틀려진 세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빨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빨리 적응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사실 제 책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서론 부분에 또 낸 게 현대 사회를 규정할 때 위험 사회, 불확실한 사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도 위험 사회니 뭐 불안 사회니 그렇게 또 규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단어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뷰카라 그래요. 이건 영어 약자인데 volatile, uncertain, complex, 그다음에 ambiguous. 그래서 volatile은 휘발적인 거죠. 굉장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 uncertain은 예측을 못하는 거죠. complex, 뭐 복잡한 거죠 상황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ambiguous,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판단이 모호한 거. 그 다음에 또는 rupt라고도 해요. rapid, unpredictable, paradoxical, tangle. 이것도 비슷한 의미죠. 빠르게 결정해야 되고 예측할 수 없고 역설적이고 답이 이것도 맞으면서 저것도 맞고 탱글 복잡하다는 꼬여 있다는 거죠. 그렇고 이런 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진에는 진짜 눈앞에 가려놓고 외줄타기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뭐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 처한 그런 상황들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뭐 이제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쓴 나심 탈레브 이분이 이제 뭐 월가에서 투자가도 활동을 했고 2008년에 금융위기 오기 전부터 이제 위기가 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은 대부분 사람들이 활동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블랙 스완 같은 까만 백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게. 돌아가 보면 한국 같은 경우 1월, 미국은 3월 전까지 이런 세상이 오리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더 이제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뭐 동학 개미라고 개미 주식시장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며칠 동안 오르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개미들도 오늘 좀 많이 멘붕도 오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이럴 거다. 선형적이지 않고 뭔가 계속 이렇게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본 거는 이거 뭐 4차 산업 때문에 이미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좋은 일자리, 정규직 감소하고 있고 비정규직, 그 다음에 뭐 영어로는 gig worker라고 그러죠. 그 우버나 뭐 그런 배달 앱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일자리가 점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사람 간의 어떤 대면 속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염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로봇으로 대체하고 AR로 대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닭을 대신 튀겨주는 지금 치킨 로봇을 설치하는 이제 뭐 그런 닭집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점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속도를 점점 빨라지게 하고, 여기 뭐 그래프 보면 단순 노무자 뭐 종사자 90%가 2025년까지 대체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옛날에는 뭐 블루 칼라만 그렇게 대체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와이 칼라도 똑같이 대체가 되죠. 심지어 뭐 변호사, 회계사까지. 그래서 어떤 앱이 있는데 여러분 직종을 넣어보면 몇 프로까지 로봇이나 AI 대체될까? 그게 퍼센티지로 나오는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뭐 제가 책에도 이제 뭐 그런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는데 반복 가능하고 이게 예측 가능하고 그런 거는 다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보니까 뭐 90%는 대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45년도에 이제 영어로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온다는 그 뭐 레이 커자이라는 그 구글 엔지니어 디렉터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변화 속도를 보면 한 2045년, 2050년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이미 부분적으로는 뛰어넘었지만 이제 전체적인 초인공지능이 생겨서 기술 변곡점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궁극적으로는 어떤 회사 경영이나 어떤 기술들이 인간 요소라는 부분을 생산 요소에서 점점 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일부러 목적으로 한 목적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왜냐하면 생산 단가가 낮아지려면 인간의 어떤 그 생산 요소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게 좀 더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과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은 직장들이 뭐 어떤 자기가 출근하는 회사가 있지만 결국은 직업이 아예 이제 종말되는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 책에도 인용을 해놨는데 점점 인간화가 이제 점점 벗어난다는 거죠. 생산 요소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위협이고, 또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누지만 보통은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이 대부분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생겨나는 일자리에 그쪽으로 변화를 할 수 있어야지 그나마 이제 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요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비대면 사회,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언택트는 사실 뭐 영어 단어가 아니고 콩글리시인데 언컨택트 뭐 그거에 컨을 빼고 쓰는데 저도 이제 책에다 그냥 편하게 언택트라고 썼어요. 그래서 가장 코로나 오고 4차 산업과 만나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어떤 키워드가 언택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일단 시작했고, 저는 벌써 이제 4년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출퇴근 안 하니까 시간 줄어들죠. 그 시간에 일 더 하죠. 뭐 그 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 제 개발하고 뭐 그런 시간 쓰죠. 뭐 출퇴근 안 하니까 옷 잘 안 사 입죠. 뭐 그런 거 뭐 세수는 해야겠지만 샤워 뭐 매일 할 거 뭐 이틀에 한 번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뭐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뭐 경비적으로 많이 굉장히 줄더라고요. 단점은 뭐 집에서 하면 좀 답답할 때 있는데 뭐 그럴 때마다 나가서 카페에서 일할 수도 있고 훨씬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뭐 미국 직장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런 리모트 워크라고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이미 많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죠. 의식주 변화도 우리가 굳이 사람들 자주 안 만나니까 뭐 이게 의식주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의식주, 부동산 치면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앞으로 수요가 감소하죠. 점점 쇼핑몰 같은 거 오프라인 안 가고,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타운에 있는 그런 쇼핑몰들이 거의 다 이게 다 이제 비어가지고 망해가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거주용 사람들이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의식주 중에 식도, 이제 식당에 잘 안 가죠. 집에서 이제 해서 집에서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요새 텃밭, 미국 같은 경우는 집마다 이제 마당이 있으니까 텃밭에서 이제 야채 같은 거 가꾸고, 이제 그런 쪽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뭐 또 의 쪽에 또 가면 뭐
잘 안 나가니까 신발값, 그다음에 옷값 같은 거, 뭐 누구 뭐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파자마만 된다 그랬는데 실제 뭐 제가 이렇게 해도 옛날 저도 줌 미팅 많이 하는데 뭐 바지 뭐 그냥 반바지 입고 해도 되죠. 굉장히 이제 옷값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제 그게 파생되는 게 뭐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로 다 지금 바뀌고 있죠. 뭐 대면하는 거를 뭐 미팅 화상회의 하고 제가 쓰는 줌이나 뭐 한국은 또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안 만나는 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데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 그다음에 사회 뭐 동호회 모임도 온라인 모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죠. 그다음에 가상현실의 활성 그게 이제 영화 중에 제가 이제 미래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래랑 뭐 레디 플레이 원인가 이게 애들 보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미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일자리만 주니까 사람들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상현실의 게임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이거 끼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뭐 그 부의 차별도 없고 다 자기 하고 싶은 캐릭터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이제 이게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그런 소프트웨어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뭐 영화 보면 홀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내가 이거 헤드 장착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소셜 미디어도 그런 게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른들은 페이스북, 애들은 인스타그램 하지만 이제는 이거 끼고 들어가면 실제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미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거는 원래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많이 안 나가니까 이동하는 뭐 이유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발달은 하지만 또 수요는 전체 수요는 또 없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제일 큰 키워드는 이제 비대면 사회, 언택트. 그 다음에 제가 키워드 쓴 것 중에 수축사회. 수축사회라는 거는 이제 책 제목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 한 20년 동안 일본이 이제 저성장 저금리로 이제 갔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 한국이나 어떤 전체적인 이제 선진국들은 그렇게 수축 사회로 갈 수 있는 찬스가 많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게 경제 성장률 최근 거로 보면 쭉쭉쭉 내려가서 1.7%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기 코로나 지나고 마이너스 2%인가 그걸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선방한 거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와도 앞으로 이 사회 자체가 경제 성장률이 옛날처럼 이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옛날에는 그게 생산하면 사람들이 사고 이 선한 구조가 지탱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고 그게 이제 거꾸로 악순환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저금리, 저성장 그런 이제 사회에 이제 올 거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공동체가 사실은 이럴 때는 더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 같은 경우 뭐 성인식도 이렇게 개인화가 돼 있는데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게 단절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역설이죠. 개인주의가 심화되지만 역으로 공동체가 더 필요한 사회.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해진다. 원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근데 코로나 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요새 뭐 물론 뭐 개미들도 주식시장 많이 참여하지만 이미 부자들은 뭐 베조스 같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은 이번에 돈 엄청 벌었어요. 이번에 플랫폼 뭐 온라인 비즈니스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탈중국화. 중국의 생산 기지를 이제 옛날 역할했다면 지금은 그 부작용 때문에 다 이제 리쇼어링, 자국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전체적인 80년대부터 해서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이게 한 30년 번성을 했어요. 국가 간의
그 보호무역 철폐하고 자유무역 통해서 전체적으로 큰 파이를 만들자 그런 취지였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국가 간의 이동도 쉽지 않고 이미 그 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이제 그 때리려고 그런 보호무역주의로 갔잖아요. 그게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이게 더 이제 심해진 거죠. 그래서 자국 내로 다 생산 주요 그런 물품 같은 거. 미국에 보면 마스크 만드는 생산 그게 없어요. 다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왔지만 마스크도 중국에서 와야 되고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그런 다시 리쇼링에서 로컬화되는 거. 그다음에 도시화. 원래는 이게 코로나 전에는 점점 인구들이 한 50% 이상이 그 대도시에 살고 있어요. 인구 100만 명 이상.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 같은 경우 굉장히 이번에 이제 크게 타격을 입은 게 이렇게 몰려 사는 구조이다 보니까 또 과연 이 도시화가 지속이 될 것인가, 과연 이렇게 몰려 사는 게 좋은 것인가.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도시화가 몰락이 될 거다 그렇게 또 예견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전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한번 이제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흔들리는 서구주의와 높아질 한국 위상. 이번에 이제 미국에 저 살면서 이제 가장 실망을 한 게 대처하는 능력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굉장히 이게 진짜 최악의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계속 사망자 나오고 이게 뭐 20만 명이 될지 30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거의 뭐 전시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처음에는 난리 났지만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잘 선방하고 있고 요새 뉴스 보면 한국은 뭐 30명 확진자 나왔다 그래서 막 난리 치는데 미국은 아직도 한 매일 2만 명씩 나와요. 그래도 별로 미국 여기 뭐 사람들 개의치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또 과연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한국이 뭐 미국 선진국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뭐 K 방역해서 이게 굉장히 한국의 그런 방역 모델이 굉장히 이제 롤 모델처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세계에도 또 수출에도 떨어지지 않는 G7에도 또 초대도 됐고 앞으로 이제 한국 위상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이제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현상들 보면 초연결성 사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SNS도 그렇지만 인터넷 연결되고 점점 이게 글로벌이 세상이 좁죠.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뭐 개인 간에도 연결돼 있고 개인과 사회, 그다음에 사회와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점점 더 그런 게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작년에 시작됐던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이 전 세계를 강타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빅데이터. 그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중에 키워드인데 이번에 크게 이제 활약을 한 게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뭐 동선자 추적할 때 사람들이 썼던 그 동선에서 썼던 어떤 인터넷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용해서 이미 코로나도 캐나다 그 벤처에서인가 이미 예견. 그다음에 이제 감시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발생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죠. 그래서 통신 히스토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뭐 추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감시 사회가 되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우리가 감시당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심한데 이게 이제 점점 추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플랫폼의 지배. 우리가 점점 이게 비즈니스 뭐 코로나 상관없이 이런 플랫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점점 비즈니스 어떤 규모나 그게 커지죠. 그래서 특히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 사용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그 원래 사용자인데 몇 년 전에 누가 제 그 계정을 해킹을 해가지고 뭐 물건을 몇천 불짜리로 오더를 하고 제가 오더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그걸 이제 클레임을 걸었는데 거기서 뭐 이게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돈은 돈대로 내고 아마존에서 제가 이제 쫓겨났죠. 얘는 좀 수상한 애다. 그래서 저는 돈을 돈대로 내고 지금까지 아마존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못 쓰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온라인 뭐 쇼핑몰도 많지만 미국은 아마존 아니면 뭐 거의 힘들어요. 이베이랑 월마트 있지만 약간 좀 부족해요. 뭔가 물건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사이가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영어판으로도 냈어요. 아마존에서. 근데 아마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제일 비용도 싸고 거기서 마케팅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출판하는 영어판을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점점 플랫폼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제가 책에도 넣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 공대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네 계급 사회로 이루어질 거다.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은 프리캐리아트,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래서 프리캐리아트라는 단어가 신조어예요. 그래서 옛날에 프롤레타리아 플러스 영어의 프리캐리아스 그 단어가 있어요. 불안정한 두 개를 합성시켜서 불안정한 노동 계급.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기그워커 그런 거 얘기하겠죠. 근데 그나마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다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결국 이 얇은 층의 플랫폼 소유주들 제프 베조스나 마크 주커버거 같은 애들, 그다음 그 밑에 플랫폼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SNS 스타나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프리캐리아트, 임시지, 나머지는 인공지성. 그 다음에 제가 쓴 것 중에 이제 앞으로 탈종교화하고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갖고 있고 대부분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래 사람들 특히 한국에 종교 이게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만 점점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찬스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굉장히 한국 이단들도 그렇고 이게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제가 어떤 공간 안에 가야지 굉장히 신성한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거가 맞기는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신앙을 찾고 적용해야 되는 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종교들은 모이려고 그래요. 어떤 특정 공간에서. 그래서 거기에 뭔가 신비주의를 넣어주고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극복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가 환경화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환경에 굉장히 종교는 어떤 개인 구원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환경이나 그런 거는 참 관심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나마 불교가 어떤 생명 존중 윤리 때문에 불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가까운데 대부분은 이렇게 환경 문제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책에 담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후 변화 이 부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제 그 기후 변화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게 이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 동토층에 녹아 있는 바이러스들이 지면을 자꾸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기존에 없던 그런 바이러스를 자꾸 이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인간의 그런 면역력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왔지만 나중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올지 모르고 이거는 어떤 유엔인가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건데 온도 상승마다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눈에 크게 우리가 피부를 안 닿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거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매일 가뭄이에요. 매일 매주 불이 나고 계속 한국도 이런 고온 현상이나 태풍 같은 게 자주 오잖아요.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그런 가뭄이나 그런 것만 생겼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전염병 연결된 거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바이러스 자꾸 만들고 있는 근본 원인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고령화 사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아까 얘기했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 같고 개인주의, 혐오 사회. 이게 이제 제가 책을 썼지만 안 그래도 쓰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인종차별 문제로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는데 사실 미국이 그래도 이제 법 체계는 잘 돼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바탕 그 밑바닥에는 그런 인종 차별이나 그런 게 역사적으로 좀 어떤 상처나 그런 걸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로 계기로 이게 좀 수면을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혐오 사회가.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 되게 이 바이러스 가져온 사람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미워도 하고 그런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전체 아시안이 다 이제 인종차별 받고, 뭐 최근에는 어떤 뭐 흑인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뭔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면 뭔가 블레임, 그러니까 탓할 사람을 찾으면 꼭 그게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만약에 경기 나빠지고 뭐가 하면 혐오 사회가 더 오지 않을까. 인종차별 문제, 뭐 성소수자 문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 뭐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지, 이게 맨날 뭐 경제 성장 5%, 10%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하급수적이면 이게 쑥 올라가면 이게 지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미국처럼 생산하고 쓰면 지구 7개인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 기술 철학. 우리가 기술을 발달하지만 거기 서포트해주는 철학은 없는 것 같아요. 철학은 철학자만 하고 기술은 기술만 하고 분업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를 융합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담론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뭐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가 뭔가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학자들이 뭐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런 생태주의나 뭐 생명 자본주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저는 이제 이걸 그냥 뭐 책에는 홀리스틱 이코노미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이랑 여러 가지 이제 다 총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그거를 저는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식생활.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어떤 육류 대체품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햄버거 패티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 써서. 그래서 이게 고기 같은 경우는 육류 가공 공장이, 이게 사실 공장 자체가 사람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코로나 걸리기 쉬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고기 가공 공장은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라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 육류 소비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소나 돼지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이제 뭐 물이라든가 사료라, 뭐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을 따지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미국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한국도 뭐 많이 생겼고요. 제가 아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하는 회사가 뭐 스팔라이트를 받을 거고, 그래서 파타고니아, 돈바이 디스자켓, 그다음에 이런 인증해 주는 게 있어요. 사회적 환경적 책임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인증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생 에너지 많이 사용해야겠죠. 그다음에 디지컬리제이션. 이거는 이제 모든 이제 기존의 제조업이고 모든 회사들이 앞으로 사업 모델을 디지털 플러스 피지컬을 합친 거죠. 피지컬도 있어야 되지만 디지털로도 가야 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제너럴 모터 같은 경우도 제조회사에서 디지컬리제이션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고, 책에 보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검색보다 사실 요새 뭐 사람들이 생각 많이 안 하죠. 왜냐면 딱딱 치면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검색보다 생각해내는 능력이, 사색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에도 보면 정보는 너무 많죠. 이 정보를 가공한 지식이 더 필요하고, 지식을 쓸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나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걸 해야 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책에 우리의 희망, 밀레니얼 세대 썼는데 사실은 더 Z세대가 더 희망 세대죠. 그래서 이번 그 미국의 시위도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 그 어떤 프로테스트 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살아갈 시대가 뭐 그렇게 밝지는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어떤 뭐 그런 설베이 해보면 굉장히 사회적 추구나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 공평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Z세대, 우리 아이들을 그런 커가는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앞으로 디지털 노마드, 저 같은 경우도 책상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 하나 있으면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회에, 요새 뭐 한국에도 1인 창업 많이 하지만 저도 뭐 1인 창업을 했고, 뭐 파타임 직원 쓰지만 성격은 1인 창업이죠.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다음에
긱 워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멀티 페르소나처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콘서트 비즈니스도 하고, 책 쓰는 작가기도 하고, 사회사업하는 사업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자신을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굉장히 뭐 책도 읽고 여기다 메모도 남기고 이거면 업무도 대부분 다 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융합의 필요성.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전공이 뭐 학부는 화학공학을 했어요. 공돌이죠, 굉장히. 공돌이 한국에서 싫어하지만 공돌이. 그다음에 대학원 박사 뭐 경영했지만 공적으로는 이거를 다 알을 수 있는. 제가 그래서 평소에 뭐 인문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고 하는 게 요새는 한 가지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뭐 어떤 한 분야 파가지고 박사가 됐든 뭐 하든 그 분야를 알면 됐지만 요새는 그 한 분야 가지고 이 옆 분야도 볼 줄 알아야지 이게 객관적인 어떤 시각도 나오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야지 이게 뭔가 솔루션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스템 상황 이거는 뭐 경영학 유고인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책이나 뭐 유튜브나 보면 오른쪽에 보는 게 표의 결과 중심적인 해결책. 코로나 발생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고 현상 분석은 굉장히 뭐 이렇게 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분산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원인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 코로나가 생겼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뭐 식생활, 뭐 야생 박쥐를 먹는다거나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뭐 인간의 그 탐욕이 담긴 자본주의 계속 성장해야 하는 뭐 자전거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는 부딪혀서 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환경 또 지구 환경 그런 거를 찾아야지 전체적인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오른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사람들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책들이나 보면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뭐 투자해서 얼마큼 돈 벌 거냐 뭐 주로 뭐 사업해서 어떻게 뭐 찬스를 잡을 거냐 그런 얘기만 있어요. 근데 이 두루 오른쪽 왼쪽을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디자인 띵킹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경영 기법이나 디자인 같이 생각을 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어떤 디자인도 하고 서비스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21세기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지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어떤 툴이고 제가 간략하게 책에는 소개를 했는데 이제 공부할 분야도 많고 여러분의 사업과 뭐 그런 거 적용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초연결자, 미니멀리즘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 멀티 페르소나 그래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마이크로 제로 창업의 시대. 그래서 제레미 레프킨 책 중에 뭐 한계 비용 제로의 시대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점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옛날에는 뭐 비즈니스 하려면 뭐 자본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유형적으로 공짜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온라인상에. 그래서 창업도 점점 이제 그 비용이 작아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자일. 뭐 영어로는 굉장히 뜨는 단어예요. 한국으로는 뭐 순발력? 뭐 그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 워낙 자주 바뀌고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회사에서 뭐 중장기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 한 달 계획도 힘들어요. 그 한 달 계획 써서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뭐 우리가 뭐 5년, 10년 계획을 뭐 밤새서 리포트 만들고 과연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혁명은 우리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회복 탄력성, 영어로 resilience라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 수도 있죠. 근데 빨리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폐쇄 사회, 열린 사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제 그런 열린 사회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 사회죠. 어떤 뭐 국가나 사회나 이게 폐쇄적으로 되다 보면 이게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무지와 방임도 제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지 보는 게 시야도 넓어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창의성. 요새는 이제 교육이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게 지식적인 공부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4년 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배우지만 이 바뀌는 그게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뭐 4년 대학 가고 뭐 2년 뭐 해서 박사 그게 교육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계들이 할 수 없는 거, 창의성,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보편소득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재난소득 같은 거 주죠. 그게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 뭐 유발 할애리도 그렇고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도 하고 있고 제안도 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뭐 코로나 계기로 점점 뭐 여당 야당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왜 나왔냐면 공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 소득이 있어야지 다시 소비를 하면서 또 이런 플랫폼이든 누구든 만든 물건 사야지 이게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사람 소득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플랫폼 회사에서 돈을 걷어서 보편소득을 만들어내자.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이 많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실험적이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 재원을 마련하는 게 과연 어딘가에선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위한 3대 1이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일이란 것 자체를 어떤 윤리,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벌어야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 일하는 주부는 일로 안 쳐주고 그랬죠. 근데 일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돈 버는 말고, 저 개인적으로 사진을 붙여놨는데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 홈리스 관심 많아서 홈리스 단체에서 이런 홈리스들 뭐 잡 찾고 그런 직업 훈련하고 그런 트레이닝에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공헌 활동하고 그런 것도 일로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일이 없어지고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해서 의미를 찾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0세 시대를 대비하라. 이제 뭐 거의 수명이 이제 뭐 100세, 더 지나면 120세 뭐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은퇴 시기가 짧잖아요. 뭐 20, 군대 갔다 와서 20대 후반에 취직해서 뭐 50초에 퇴직하면 나머지 그 시간들 4, 50년은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는 뭐 다른 이제 제가 이 책에도 좀 짧게 썼지만 옛날에는 3단계 구조, 교육하고 취업하고 은퇴하는 구조 그렇게 되는데, 요새는 바뀌어야 되는 게 다단계 구조로 언제든지 40대까지는 뭐 했다가 은퇴하고 내가 다른 일을 찾아서 다른 커리어를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저만 해도 그런 단계들을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비즈니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래서 100세 시대를 이제 대비해야 될 때가 올 것 같고, 결론인데 이 그림은 제 둘째가 이제 그리는 거 좋아해서 서핑 보드를 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큰 파도가 오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파도에 휩쓸리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 파도의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잘 타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무섭게 보이지만 우리 변화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그 시류를 잘 타는 거. 그리고 요새 느끼는 건데 우리 애들 뭐 고등학교 애들 이제 집에서 하는데 뭐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거는 어떤 전에는 우리가 일정 공간이나 뭐 가서 삶이 구분돼 있었어요. 내가 회사 가면 일하는 공간, 교회 가면 신앙하는 공간. 근데 지금은 그거를 누가 외부에서 컨트롤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시간 관리도 그렇고 자기 관리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1년, 2년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격차가 생기는 거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답답하고 막 그런 시간이지만 먼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그런 시간 잘 관리하고 또 이런 시간에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느라고 좀 약간 뭐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뭐 강의 뭐 토크 들으시고 이제 뭐 책이 뭐 저도 사실 이 책 2주 만에 쓴 거라 기존에 읽었던 책들이랑 뭐 이렇게 뭐 제가 전문 작가도 아니고 원래 본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그 피드백을 이메일로 주시고 책 뒤에 보면 부록으로
제가 이제 워크시트를 만들어 놨어요. 코로나가 가져온 뉴 노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워크북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뭐 피드백도 주시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랑 유튜브 다른, 그러니까 제 게으름의 경영학 구토크 작년에 한 거 여기 링크 해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거 사진 찍어놨다가 글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치시면 돼요. 아니면 네이버나.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끄시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있으신가요? 들리십니까? 예, 아유, 예, 잠깐만요. 이 작가님, 예, 아유, 안녕하세요. 접니다. 예, 최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들으셨어요?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많이 이게 도움이 됐습니다. 예, 혹시 뭐 어떤 점이 좀 이렇게 어떤 강하게 좀 이렇게 뭐 생각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 말씀을 다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디테일하게 뭐 들어가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일단 코로나 이후에 네, 그 사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질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물론 그 시간 관리도 잘하고 또 그 뉴노멀의 또 파도를 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 어떤 준비할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걸로 준비할 거요. 저는 뭐 어떤 뭐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항상 이게 평생 학습, 그 continuous learning. 또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저도 지금 필요한 부분은 책으로도 공부하지만 뭐 그런 이제 제가 AI 같은 데 관심이 많거든요. 뭐 제가 테크니컬하게 디테일하게 못하지만 요새 뭐 그런 우데미나 뭐 콜세라, 뭐 무크 같은 데 공짜 그 온라인 클래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네, AI 클래스도 듣고 이게 제 자신을 계속 모르고 불편한 부분이지만 노출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억지로 듣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100%또 어떤 클래스는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 100% 이해는 안 가지만 이거를 연결시키면 내 비즈니스랑 뭔가 클릭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 잽싸게 또 노트에 적어놓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클래스 듣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이제 뭐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뭐 식품 쪽에 있지만 임금 분야나 또 유명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하고 뭐 저를 만나주지 않겠지만 이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그런 게 있지만 한국에 뭐 요새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주최하는 데도 이제 온오프 믹스지만 한국에도 그런 트렌드 같은 거 따라가려고 그런 계속 그 온오프 믹스 같은 데서 좋은 강의들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뭐 책도 좋고 인터넷 동영상도 좋고 그 부분을 계속 그러니까 보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면 이게 참 시야가 안 생겨요. 인사이트가. 근데 계속 노출시키고 저는 뭐 이제 40대 뭐 이제 후반이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20대들한테 Z 제너레이션 뭐 밀레니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트렌드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또 많이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추천한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분야 쪽으로도 계속 전문화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식품 쪽이니까 제 분야는 원래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내 분야가 아닌 분야도 계속적으로 큰 흐름을 계속 관찰하고 공부하고 뭐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은 뭐 책이든지 뭐 온라인 강의든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뭐 질문 생기시면 좀 뭐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이메일이나 연락처 주시고요. 저는 뭐 미국에 있지만 원래 한국에 자주 나가요. 원래 분기별이나 이렇게 나가서 한국에서 뭐 강의도 있고 뭐 컨설팅 뭐 프로젝트가 많아서 하여튼 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책 안 사보신 분들 한번 책을 사서 좀 좋은 서평도 남겨주시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